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말라. 채무 관련 상담에서 항상 듣게 되는 말이 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부끄럽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현재 당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당신의 인격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돈이 많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는 차라리 멀리하는 게 좋다. 누군가 몸까지 상해가면서 당신 걱정을 한다면 그것 역시 본인들의 결정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 생각 때문에 자신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말라. 동정심을 피하라. 절대로 자신 없는 태도를 밖으로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빚에 대한 문제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당신의 곤란한 처지를 듣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도움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온다. 당신이 자신의 문제를 말해서 동정을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한번 동정심을 얻으면 자꾸 더 많은 동정심을 얻고 싶어지며 그래서 점점 더 구차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동정심으로 묶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계속 곤란한 처지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곤란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고 싶어 한다. 이런 공감을 동정심의 형태로 유지하는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가지 마라.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굳어지면 정말 치명적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얻어내야 하는 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존경심이다. 우리는 승자의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승자는 기회를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결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파산지경에 몰려도 항상 현금을 지니고 다녀라. 빚더미에 올라앉은 슐덴베르크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빚이 2억 원이나 되고 현금은 한 푼도 없다. 그에게선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다. 친구들을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고 은행에 가면 감시 카메라가 쫓아다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집세도 내야 하고 신용카드마저 사용 정지된 상태에서 다음 주부터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 관청에서는 일주일 안에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고 하고 가스난방 회사에서도 비슷한 통첩이 와 있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다. 슐덴베르크가 갖고 있는 문제의 80%는 2억 원의 빚이 아니라 현재 그의 수중에 현금 500만 원이 없다는 것에서 생겨난다는 점이다. 물론 2억 원의 빚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슐덴베르크가 지닌 에너지의 80%는 2억 원이 아니라 단지 500만 원이 없어서 소모되고 있다. 그로 인해 그는 수입원을 만들어내라는 최우선 과제에 신경 쓸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 500만 원 이상을 확보한 비자금으로 은행, 대여 금고 같은 곳에서라도 따로 보관해 놓아야 한다.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 슐덴베르크 씨가 2억 원의 빚을 갚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해보자. 게다가 그는 회사 돈과 개인 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해 놓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모두 회생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제는 배째라는 심정으로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럴 때 그가 현금 3천만 원을 아무도 모르는 비자금으로 갖고 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래도 파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돈으로 반년에서 1년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고지서들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차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어째서 부자들이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해서 모든 재산을 잃더라도 자기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았을 것이다.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비자금을 항상 마련해 두어라. 그러면 당신을 압박하는 모든 문제의 80%를 처리할 수 있다. 대개 당신을 압박하는 것은 빚 자체라기보다 수많은 사소한 문제들이다. 이것은 비자금이다. 즉, 이 돈은 부도가 나거나 파산했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평소엔 아예 이 돈은 존재하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해라. 그럼으로써 당신은 언제나 새로 시작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이 3천만 원은 당신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 건강 그리고 당신 가족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전략이다. 50대 50의 원칙을 지켜라. 돈이 생겼을 때 절대로 빚 갚는데 50% 이상을 쓰지 말라. 예를 들어 당신이 200만 원을 벌어 그중 100만 원을 생계비로 쓰고 100만 원 여유가 생기면 이 가운데 50만 원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50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까지 부모님이나 은행으로부터 이와 다른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몇 년 뒤 빚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목표가 실제로 얼마나 의욕을 불어넣어 줄까? 물론 그런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을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분은 잠깐이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당신의 경제 상태는 제로이다. 무일푼.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처럼 되는 것이다. 제로로 만드는 것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다. 빚이 하나도 없는 것 정도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3천만 원을 모으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수입 1억 원, 재산 10억 원, 이런 목표를 위해 지금 당장 저축을 시작하고 부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라. 정말로 당신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50대 50 원칙을 이해하고 나니 나의 정체성이 크게 바뀌었다.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저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당신도 지금 바로 시작해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이 빚을 완전히 청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이 조금 늦어질 뿐이다. 정확히 말하면 2배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당신은 50%를 저축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50%가 애초에 100%에 해당하는 액수로 늘어나는 것은 순식간이다. 절제하라. 예전에 빚을 하루빨리 청산하겠다고 마음먹은 다음 나는 이런 방법을 썼다. 우선 모든 채권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나의 처지를 밝히고 가능하면 빨리 갚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상환 기일을 3달만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한 군데만 빼고 모두 동의해 주었다. 그 결과 나는 신속하게 돈을 비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돈에 대한 나의 신념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아울러 나는 내가 얼마나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1만 원만 가지고 살아보기로 했다. 집세, 통신비, 차량비, 보험료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제외하고 말이다. 하루 1만 원으로 식비와 다른 잡비를 해결했다. 이전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정의했었다. 그러나 현재 자유에 대한 나의 새 정의는 이렇다. 자유는 자신이 계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나로 하여금 자유를 새롭게 정의하도록 한 것은 대금업자를 찾아가지 않는 절제력을 가졌던 바빌로니아 부자들이었다. 옛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내 나약함이 너를 이런 노예지경으로 몰아가도록 내버려 두면서 내가 어떻게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너는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서 아무 모양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줌 진흙인가? 아니면 아무나 함부로 모양을 바꿀 수 없는 강한 청동인가? 나의 1만 원 프로그램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